김영하 작가님의 책 여행의 이유를 간단하게 리뷰하고자 합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전학을 6번 이상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르겠지만 저학년 때 그랬기 때문에 정착하는 게 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을 자신의 본능,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긴다고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추방을 당하셨어요. 중국은 비자가 필요한 나라인데 그거를 깜빡하고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나라 친한 나라가 아니면 비자가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다 90일 자유 여행 비자가 되는데 중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꼭 비자를 신청하세요. 저도 중국을 갔다 왔는데 제가 비자를 신청했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어가지고요. 여행의 단점이 오래된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항상 기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추방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교 때 운동권에 있었는데 그 운동권 사람들하고 같이 정부 차원에서 같이 중국을 여행시켜주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 형사님하고 경찰하고 친하게 지낸 덕분에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배되어서 감옥 신세를 졌어야 됐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트래블은 여행이라는 의미로 처음 시작된 것은 14세기 무렵으로 고대 프랑스 단어인 트레베일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단어에는 현대의 우리가 여행하면 떠올리는 즐겁고 해방감이 거의 들지 않는다. 노동과 수고, 고통 같은 의미들이 담겨 있을 뿐이다. 현대 영어에서는 아직도 트레베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고생, 고역 등이며 인트라베일이라고 하면 산고로 몸부림치다라는 의미가 된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머물지 못하고 타향을 헤매는 것을 동서양은 막론하고 불행한 운명으로 여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을 쳐서 객사한다든가 역마살이 나오면 불길하게 생각했다. 서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세기 이전까지는 재미로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쉽게 상상하지 못했다. 멀리 떠나는 자는 삶의 터전을 빼앗겼거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트래블에 대한 어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지금처럼 즐거움과 해방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고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근데 저도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요즘은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예전처럼 많이 들진 않는 게 짐가방을 들고 유럽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숙소를 검색하고 찾아다니고 이런 게 요즘은 좀 심란해요. 그 전에 마지막 동유럽 여행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선뜻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 아는 언니의 초대로 두바이 여행을 2번째 떠나게 되는데 이런 여행은 좋습니다. 여행지에 묵을 곳이 있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나를 좋은 곳으로 안내할 것을 알기 때문에 흔쾌히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 여행이라는 게 새로운 곳을 발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이 했을 때 수고가 덜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여행에 대해서 쫙 썼고요. 그 다음에는 멀미에 대해서 약간 썼는데 볼까요?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멀미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뇌가 그에 맞춰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멀미는 뇌의 예측과는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멀미약 패치를 귀 뒤에 붙이고 나타난 나의 무의식은 아마도 중국에서 내가 겪게 될 현실, 그것이 야기할 일종의 정신적 멀미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멀미라는 게 뇌의 예측과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 일어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재미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 김영하 작가님은 부인과 함께 뉴욕에서도 2년 반 사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 사시면서 생활했는데 어느 장소에 3개월 이상 살면 더 이상 여행이 아니고 그것은 살고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뉴욕에 있을 때 그곳이 마치 삶의 터전이고 한국에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행인 것 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알쓸 신잡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때 여행했던 내용도 쓰고 계시고요. 또 여행에서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갑자기 여러 곳에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여행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고 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보세요. 이런 환대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언젠가 읽은 여행기에서 나는 답을 발견했다. 저자는 북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그제야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황하는 그녀 대신 현지인 할머니가 버스 요금을 내주었다. 나중에 갚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에게 갚을 필요 없다.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환대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그럴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준 만큼 받는 관계보다 누군가에게 준 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이런 환대의 순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여행이다. 저도 여행하면서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 몰랐을 때 차 안에 버스 안에서 물어보면 진짜 어느 곳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곳에서 내려야 된다고 알려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치 하느님께서 나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노바디의 여행이란 챕터입니다. 여기는 오디세우스가 나오고요. 여행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적, 성별, 피부색, 나이에 따른 스테레오타입이 정체성을 대체한다. 여행을 하면 이렇게 국적이나 성별, 피부색, 나이에 의해서 우리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거죠. 그걸로 저희 정체성이 대체되지 인간 김영하로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즉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somebody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개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행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할 때는 한국인이에요 하면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가 한국인 김영하입니다. 김영하이란 개별 퍼스널리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고 실베 태송은 여행 기쁨에서 괴테를 인용하여 여행을 할 때는 나는 언제나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낚아챈다. 뭐 이렇게 인용하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호메로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행의 초반에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와 얽힌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키클롭스에게 괜히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침입을 해서 키클롭스에게 대항하려고 하지만 키클롭스는 오디세이를 내려치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오디세우스가 썸바디가 아닌 노바디가 됨으로써 그 고난을 타파하고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어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낭독을 할 생각입니다. 보면은 한때 무시무시했던 살인자가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노바디 중에 노바디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여행 중에 오디세우스 내용을 생각해서 쓴 게 그 김영하 씨가 쓴
이름 생각나지 않지만 살인자의 추억이네요. 그 책을 쓰게 된 거죠. 살인자의 추억을 쓰게 된 게 이 오디세우스의 내용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쓰신 부분 대목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밑줄을 친구 책이라서 밑줄을 긋지 않아가지고 알 수가 없군요. 자, 오디세우스가 자신은 트로이 전쟁의 승자인 아가멤논의 백성이고 또한 제우스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어서 자신을 알아보고 대접하라고는 것이었다. 그러나 키클롭스는 코웃음을 치고 바로 그들 두 명을 마치 강아지처럼 움켜쥐더니 땅바닥에 내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디세우스가 위험을 자초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호메로스 서술에 따르면 그것은 오디세우의 허영과 자만심이었다. 그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키클롭스의 동굴을 제 발로 찾아간다. 원래 당도했던 섬에도 부족한 것은 없었다. 단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키클롭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난공불락의 트로이가 누구 덕에 함락되는지 알아? 용맹한 아킬레우스가 아니라 바로 나, 트로이 목마를 고안한 영리하고 꽤 많은 오디세우님 덕분이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무인도에 도착했지만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던 것이다. 말 못하는 염소 때뿐이었던 것. 배가 채워지자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욕구가 고개를 들었다. 인정의 욕구. 낯선 땅에 사는 존재로부터 찬사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고향 이타케에서 왕이었고 트로이에선 영웅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언제나 썸바디였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바다는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나뭇잎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의 자아는 쪼그라들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대목을 보지 못했다. 그냥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 키클로스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는지를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자는 썸바디로 대우받을 생각하지 않고 노바디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김양아 시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국내에서 여러 권의 책을 내고 작가로서 자리를 잡은 후에는 여행을 떠나는 마음이 습작생했던 시절과는 달라졌다. 서점에 가면 좋은 자리에 내 책이 놓여있고 꾸준히 내 책을 읽어주는 독자들이 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면 여전히 난 노바디였다. 2003년에 아이오와 국제 창작 프로그램 참석했을 때도 나는 노바디였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만 아는 상태가 지속되면 키클롭스 섬으로 쳐들어가는 오디세이와 비슷한 심리 상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타인의 인정을 통해 비로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여행지에서는 썸바디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노바디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키클롭스 섬에 도착한 오디세우스 같은 상황이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곳, 니아오마와 고니치와의 시험을 통과해 겨우 한국인임을 알아내는 데 성공하더라도 너의 코리아는 노스냐 사우스냐는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 모국에서 가지고 있던 복잡한 정체성은 남한 출신의 여행자라는 간단한 스테레오 타입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자로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쓴 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읽음으로써,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누구야 라고 말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네요. 포세이돈은 눈을 잃은 아들의 청을 들어주고 제우스도 설득해 오만한 오디세우스에게는 10년에 걸친 끝없는 고난을 부과하게 된다.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로서는 포세이돈과의 불화는 참으로 괴로운 것이었다. 이 일화는
흔히 오디세우스 영리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알려졌지만 나는 여행자의 바람직한 마음가짐으로 읽었다. 허영과 자만은 여행자의 적이다. 달라진 정체성에 적응하라. 자기를 낮추고 노바디가 될 때 위험을 피하고 온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김영하 작가님의 시각으로 풀어내서 이게 접목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행의 이유가 김영하 작가님의 시선으로는 자기는 대학교 때부터 여행을 떠났는데 그 이유는 여행에 갔을 때 좀 더 편안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 이사 다니던 그 유년 시절이 연결돼서 어느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친구를 오래 사귀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영하 작가님에게는 너무 자기 정체성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여행으로 풀어낸 것이 재미있었고요. 또 이렇게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그것을 자기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것도 재미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담을 쓰면서 느끼는 것이 어느 여행 책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김영하 작가님이 하신 말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볼까요? 이 책에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 바로 긴 여행길에서 나를 참아준 동행들이다. 가끔은 별것 아닌 일로 다투기도 하고 날선 말로 감정을 다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느낌을 공유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던 이들이 없었더라면 여행은 그저 지루한 고역에 불과했을 것이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지구에서의 남은 여정이 모두 의미 있고 복되기를 기원해 본다라고 1919년 4월 김영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를 읽어보시고요. 또 나의 여행의 이유는 무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호주를 여행하고 그곳에 머물렀을 때 이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곳에 새로운 곳에 살아보지 못하고 취직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행을 결심하게 됐거든요. 그때 새로운 것,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를 접하면서 제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유럽 여행을 가고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와 이태리를 구경하면서 그 역사의 장엄함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꼈고 그런 장엄한 역사를 유지해온 그 나라의 부러움을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고 또 6.25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유적이나 이런 게 많이 그대로 간직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고 그들 나라의 부러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면 그 우리나라의 삶과 다른 나라의 삶을 비교할 수도 있고 생각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행은 이렇게 보고 오는 것보다 토킹, 컨버세이션, 대화를 하고 오는 걸 좋아해서 영어는 필수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없는 여행은 진짜 그냥 인터넷에서 어느 장소를 그림만 보는 거랑 마찬가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임팩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르브르 박물관을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림을 본 것보다 오르세 미술관에 가서 독일 여자분과 목사님 부인과 영어로 대화했던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이런 독일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배웠을 때 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여행의 이유는 새로운 곳을 가서 구경하는 의미도 있지만 대화를 많이 해보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직접 인터뷰 해보고 커뮤니케이션 해보는 게 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재미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도 자신의 여행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글도 남겨보아요.